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5가지 특징주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두산부터 LG이노텍,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두산입니다. 로봇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올랐는데요.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9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점, 로봇 관련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13%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관련주 LG이노텍까지도 특징주로 올라왔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4 프로 생산 라인을 확대한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한국 부품업체가 아이폰 14 시리즈의 공급 점유율 가장 높은 만큼 실적 개선으로 직결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주 바로 제주항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대유행 종식을 선언하면서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항공주들이 강세 흐름 보여줬는데요. 아시아나 대한항공 등 항공주도 오늘 올라왔고요. 제주항공이 오늘 7% 넘게 오르면서 항공주들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올라온 특징주는 바로 금강, 철강입니다. 철강 1, 2업체 모두 철강 생산에 차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태풍 힘난로로 포항 제철소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2위 업체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파업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철강제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현대차증권에서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상반기에는 러시아, 말레이시아 두 건의 해외 수주에 그쳤지만 하반기부터는 수주 대기 중인 프로젝트가 다수 포진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알제리, 카타르 등 총 55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요. 오늘 5%대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 5 종목 중에서 우리 전문가 두 분이 꼽으신 탑픽 종목 무엇일지 공개합니다. 네, 김성훈 이사님은 LG이노텍, 이가람 매니저님은 역시 LG이노텍과 함께 삼성 엔지니어링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성훈 이사님한테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탑픽 종목 어떤 투자 포인트들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LG이노텍을 탑픽으로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LG이노텍 실적에 대해서 본다라면은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노이즈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주가 지수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LG이노텍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지만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소위 얘기해서 기간의 조정,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또 하나 이 앞으로의 성장성과 그림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동안 잠잠했었던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애플의 새로운 VR, AR 기기가 나올 거라는 리얼리티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나올 것이라고 이미 모든 시장에선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애플의 VR, AR 기기의 3D 센싱 모듈에 대한 공급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카메라 모듈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실적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IT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이닉스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IT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결국은 실적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보신다면 LG이노텍을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올해 들어서 좀 박스권에서 좀 쉬어간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다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오를 것이다라는 차원이었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 LG이노텍도 꼽아주셨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 혹시 LG이노텍 관련해서 덧붙이실 말씀 해주시고 또 삼성 엔지니어링도 들어보죠. 예.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셔가지고 네. 한 가지만 더 덧붙여보자면 네. 이번 주에 제가 공시를 보니까 9월 23일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9월 23일 날 지난달에 테슬라 1조 원대 관련된 보도에 따른 이제 공시 답변이 재공시가 올라왔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슈가 한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난번 다른 삼성전기 쪽 봤을 때 아마 이번에도 협의 중이나 뭐 결정된 바는 없을 거다라고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테슬라 수주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받은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예. 단지 발표를 못할 뿐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멕시코 공장에다가 지금 돌릴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LG이노텍은 나중에 이런 수주 모멘텀도 공시가 뜰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리포트도 올라왔었고 지난번부터 리포트가 올라왔었는데 제가 실제로 지금 이 방송에서는 편입을 안 했지만 제가 이 다음 방송에 원래 좀 출연하는 방송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실제로 지금 2번 편입을 해서 지금 2번 다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 좀 많이 알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자료 나가고 있는 화면 말고 제 컴퓨터 한번 보면서 네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자면 자, 지금 띄워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쪽은 굉장히 예. 잘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상반기 쪽 말고 이제 2분기 실적만 딱 놓고 본다면 2분기 쪽은 조금 내려가거든요. 네. 이렇게 그래프상 봤을 때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죠. 이런 것들이 원래 지금 나와야 될 수주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 수주 모멘텀이 조금 밀렸다라고 지난번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아져 있는 게 하반기 3분기하고 4분기에 지금 많이 몰려지는 게 지금 남아져 있는 수주 모멘텀이라서 이 수주에 대한 모멘텀 내에서 실제로 수주가 따게 되면 이제 또 하나하나씩 이제 해결되면서 주가가 조금 더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주가가 더 빠진다기보다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반등해주거나 좀 지켜나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불안한 장세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와 하반기 수주 기대감 안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제주항공에 관련된 모멘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의 선택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성훈 갈리셨어요? 이사님은 예스를 선택해 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님은 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네. 할 수 있잖아요. 예. 제주항공 조금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이사님. 그 뭐 팬데믹 이제 뭐 종료된다 미국에 선언했다는데 아직 뭐 이르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말이죠.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어. 최근에 주가가 좀 두각을 나타내는 섹터를 보시게 되면은 카지노 업체와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크루즈 업체들 그리고 항공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한번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났으니까 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 가지고만 올라갔는데 실제로 보다 보니까 들어오기 전에는 PCR 입국 검사를 해야 되죠. 가족 4인 가족이 나가게 되면은 현재 사게 되면 인당 뭐 12만 원, 13만 원 거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반기에 잘 아시다시피 유가가 상당히 치고 올라가면서 유류 할증료가 너무나 비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팬데믹 전에 갔었던 항공료가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거의 한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나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진정한 리오프닝의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입국전 PCR 검사 폐지를 했고요. 입국하고 나서 1일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폐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마스크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해지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류 할증료 충분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진정한 리오프닝 주식을 본다라면 결국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주식들 그리고 여행주들 그리고 항공주들 이 세 가지는 빼놓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섹터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자란 뜻으로 제가 제주항공에 대해서 예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주 전반으로 보는 게 지금 괜찮다 이런 의견이신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아직은 이르다 이쪽이세요. 왜 네. 그럴까요? 일본 여행도 저거는 어. 제주항공에 대한 의견인 거고요. 오케이. 네, 왜냐하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LCC잖아요. 적광항공사. 적광항공사들은 이전부터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된 상태였었고 뭔가 적광항공사를 본다면은 저는 제주항공보다는 진에어가 이제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주항공보다는 저는 진에어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사를 본다면 어저께 이제 미증시 분석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항공사가 어저께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해상 운임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있고 무통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걸 다시 지금 항공으로 또 옮겨오고 있다라는 멘트가 있으면서 어제 미국 내에서도 대형 항공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의견으로만 본다면은 실제로 지금 화물도 같이 하고 있는 대한항공이나 이쪽이 낫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LCC들은 지난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재무적인 리스크가 터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어서 뭔가 조금 더 확실하게 합병을 또 앞두고 있는 진에어 쪽이 낫지 않을까. 그 제주항공은 일단 저는 피하자라고 관점을 보고 있고 오히려 기관들도 사고 있는
지금 진에어 쪽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히려 진에어를 좋게 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물 부분의 실적 확인해 보자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포항 제철소 정상화도 멀었는데 철강주들의 악재가 계속해서 좀 겹겹이 그렇죠. 이제 쌓이고 있는 것 포스코였던 같습니다. 반사이익을 얻어서 네. 다른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들썩이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금강 철강도 뜨거운데. 네, 금강철강에 관련된 두 분의 선택 어떤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걸리셨어요. 이번에도 또 갈렸어요. 자, 김성훈 이사님 네. 여쭙겠습니다. 노를 주신 이유는 분명하실 거 아니에요? 네. 예. 일단 최근에 대부분의 철강 주식들 특히나 좀 뭐 여러 가지 작은 중소형 철강주들의 실적은 분명히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전통적으로 파가 낮게 평가를 받아왔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에 포스코에 대한 어떤 그런 포스코 플레이션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열연 가격도 5% 이상 오르고 수입 철강 가격도 14%에서 15%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인 중소형 철강주들이 조금 모멘텀을 받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체 매출에서 약 2.7% 정도가 일단 손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뿐만 아니라 포스코에 이제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기를 현대 일렉트릭에서 지금 복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일렉트릭 쪽에서도 전사적으로 1순위로 포스코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생각보다 빠르게 복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소형 철강주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수익률 게임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이런 기회에 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그동안 2, 3일 정도 주가가 밀리면서 매출 손실분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반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리튬 광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리튬, 앨런 머스크 역시도 뭐 돈을 캐는 뭐 노다지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결국 시장에서 아직까지 포스코 가지고 있는 리튬 광산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악재는 충분히 반영이 됐고 현재 주가는 충분히 내려왔다. 그러면은 포스코를 오히려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오히려- 역발상으로 말씀 주셨어요. 네, 중소형 예. 철강주 말고 오히려 포스코홀딩스 지금 빠져있는 종목 담아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이미 주셨습니다. 중소형주와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런데 반면에 이거란 매니저님께서는 봐도 좋다 의견 주셨어요. 제 의견이 예. 조금 전 코멘트에 나왔어요. 예. 어디 있었냐면 네. 중간에 짧게 말씀하셨는데 네. 수익률 게임, 단기 모멘텀을 네. 찾는다면 괜찮다. 아, 저도 딱 그 정도 딱 의견인 거고 네. 금강철강을 장기적으로 보자. 중장기가 아니고 지금 이슈거리가 붙고 있고 시장 자체가 강세로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포스코 관련 뉴스들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뭔가 철강 관련 뉴스가 올라준다면 이런 중소형 철강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단기적인 모멘텀거리로 본다면 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은 좀 크지 않을 수 크죠. 있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변동성을 견디기 힘들어 하시거나 어. 단기를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거고요. 예. 다만 뭔가 좀 단기성 플레이를 잘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철강주 지금 사면 물려요라고 롯데님께서 또 유튜브 채팅창에 예. 댓글 남겨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하시는 분들만 하셔야 됩니다. 좀 네.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관점에서 맞아요. 말씀 네. 주신 네.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또 오늘 어. 시장에서 두산도 급등을 했습니다. 로봇 관련 모멘텀이 또 붙었어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두 분의 선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예스를 주셨네요. 자, 그럼 김성훈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산이 최근에 갑자기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주사가 있는데 지주사 같은 경우는 그 더블 카운팅에 대한 어떤 이슈 때문에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자회사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시장이 갑자기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27일인데 뭐 다다음 주인가요? 그때 처음으로 여의도 펀드 매니저들과 애널리스트 분들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공장 탐방도 간다라는 내용이 일단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왜 이렇게 두산에 대해서 IR에 적극적인지를 좀 알아보니까 이 두산의 주요 지분이 박정원 회장 외 24인이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오너 일가입니다. 좀 주가에 좀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이 없다가 왜 지금 와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회사 측에서
IR에 이만큼 적극적이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IR에 적극적인 것은 나쁘지만 주가가 이미 충분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주사에 대한 어떤 할인 가치에 대한 것들을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각을 하면서 충분히 해소를 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이미 전 세계 우리나라 1위고요. 전 세계 5위의 협동 로봇 종목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낮아진 주가 그리고 현재 주가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좋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관심 있는 거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 이가람 매니저께도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두산 관련해서 할게요. 좀 덧붙일 말씀이 있을까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 다음 주일 거예요. 다음 주 정도에 증권가에서 두산 로보틱스에 탐방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처음으로 공장 투어 일정까지 잡혔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다녀온 그 증권사에서 탐방에 대한 리포트가 올라오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두산 지주사가 갖고 있는 이 로봇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다시 한 번 더 들어갈 걸로 기대되고 있고, 최근에 미국 관련 얘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 지주사가 가지고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가치를 놓고 봤을 때도 뭐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많으니까 최근에 좀 두산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뭐 채팅창에 보니까 지금 철강주 얘기들 계속 알고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종합을 해드리면은 지금 최근에 들썩이는 종목들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오히려 포스코 쪽에 오히려 지금 기회를 찾아보자 이 의견으로 저는 종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주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제 김성훈 이사님은 여기서 이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